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는 매트리스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스프링 매트리스. 그게 매트리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매트리스가 이제 라텍스가 들어왔죠. 그것도 유명한 뭐 이태리 라텍스, 뭐 유럽산 라텍스였거든요. 그거조차도 저는 사실은 바꿔놓은 거예요. 동남아시아의 라텍스를 수입을 처음 한 사람이 저거든요. 그거는 뭐냐, 유럽의 라텍스가 좋기는 하지만 유럽이라서 좋은 거고 걔는 합성 제품이에요. 천연 고무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화학 산업이 발달이 되다 보니 천연 고무는 한 10몇 프로만 넣고 나머지는 폴리우레탄 폼 같은 거를 같이 집어넣어서 발포 성형을 해서 걔가 라텍스 폼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는 친환경 제품을 추구하고 우리 회사의 기본적인 제품은 다 친환경 제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천연 100%짜리, 그러니까 96%, 98%, 97% 되는 90% 이상이 되는 천연 소재 제품만 들여와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소비자들의 인식은 우리나라는 미국산, 유럽산 하면은 다 좋다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넘어가고, 동남아시아산 개발도상국에 있는 제품들은 그냥 일단은 무시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제품의 좋고 나쁨을 따져주길 저는 바랬었는데, 동남아시아에서도 생산은 됐지만 소재 자체가 코코넛 섬유이고 어떤 동남아시아의 그런 제품들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굉장히 폄훼하는 게 많았죠. 만약에 얘가 독일에서 수입이 됐다, 코코넛이 아니고 독일에서 그냥 수입된 매트리스다 이랬으면은 아마도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친구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온 친구가 있었는데 저보고 뭐 하냐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독일에서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매트리스가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거 최고로 쳐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원래 개발되기도 독일에서도 개발이 됐고요. 이 상품 자체가 그런 고정관념을 많이 못 바꿨어요. 얘가 이제 색상이 좀 풀뿌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먼지 생기지 않아? 부스러지지 않을까? 벌레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러버라이즈하고 니들번지 제품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생산 라인에서 생산해내는 거하고는 차별화가 분명히 돼줘야 되는데 거기 인식을 좀 많이 못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20년 넘어서 이렇게 보면 아직도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잘 주무시던 분들은 스프링에서 잘 못 주무신다. 저희가 이제 광고도 하려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해봤지만 그 광고 기획하던 회사의 직원이 그래요. 저희가 이제 저희 거를 이제 한 3분이 써봤거든요. 누워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써봐야지만 정확하게 그 표현을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돌문에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요즘 여러 개 잠자리, 그러니까 실제 상황하고 고객이 생각하는 침대 매트리스하고는 사용하는 거하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생각하는 매트리스하고 실제 사용되는 매트리스의 갭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많이 혼돈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침대를 사야 되겠다, 침대를 생각을 하면 푹신한 걸 생각을 해요. 포근한 잠자리, 푹신푹신한 거, 울룩불룩하게 푸근하게, 정말로 허리에 또는 잠자리에 좋은 매트리스는 내 체중하고 누르는 중력만큼을 받쳐줄 수 있는 단단함을, 그게 좋은 거거든요. 푹신해서 푹 들어가면은 허리에 좋지는 않아요. 여기에 괴리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러 갈 때는 푹신한 거가, 그리고 울룩불룩해서 내가 누우면 푹 들어가서 잠기는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써보면 그건 허리 아프거든요. 누웠을 때 몸의 수평을 맞춰줄 수 있는 정도의 엉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쳐줄 수 있는 정도만 해서 받쳐주는 내구성이 좋은 단단한 지지력을 가진 매트리스가 가장 좋은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어려서부터 침대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침대에서 안 잤거든요. 온돌에서 요 깔고 잤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요 하나 까는데 그 요가 누워서 탄성이 있는 거예요. 단단하지만 않고 그 정도의 밀도라든가 탄성을 가진 게 바로 코이어 매트리스예요. 더군다나 옆에서 움직이거나 그것도 괜찮고요. 옆 사람의 움직임에 느낌도 안 받고, 그런 어떤 허리 아프신 분들 또는 좀 단단한 매트리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좋아하세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허리가 아프지를 않으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40대 후반에서 50대 되신 분들은 이제 매트리스의 중요성을 알죠. 근데 그 정도의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돈보다도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좀 허리에 좀 좋은 매트리스를 좀 선호를 하시고, 저는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진짜 좋은 매트리스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척추 측만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자세를 펴고 앉아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 누워서 잠자는 시간만큼이라도 척추를 바르게 유지해 줄 수 있는 좋은 매트리스를 써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보면요, 나는 허리가 아프고 이제 그러니까 난 좋은 걸 써야 되고, 아이들은 괜찮아 그럼 좀 저렴한 거, 그냥 기본적인 매트리스 싼 것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매트리스 쪽이나 가구 쪽을 보면은 유명 브랜드가 거의 다 잡고 있죠. 특히 이제 뭐 매트리스의 뭐 대명사는 뭐 몇 군데 있잖아요. 뭐 에이스, 뭐 시몬스. 그 다음에 스프링이 지나고 나니까 메모리폼의 이제 대세가 이제 나왔고요. 근데 메모리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스펀지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스펀지 3단용 오래 깔고 앉았으면 허리 아프고, 걔도 셀 조직이 죽으니까, 셀 조직이 죽으면은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침대 쪽의 매트리스 시장은 굉장히 넓어요. 그 중에서 7, 80%가 차지하는 것은 다 스프링이에요. 라텍스, 그 정도로 스프링 매트리스의 시장은 저변 확대가 아주 완벽해요. 이런 코이어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작은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흔적조차도 지금 없는 거죠.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따지자면은 힘든 건데, 얘가 코이어가 활성화가 된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 5%는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격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비쌌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브랜드 제품의 가격들이 더 비싸요. 광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인식, 이게 제품이 좀 커지고 이러려면은 우리나라 사람의 아무튼 대부분 8, 90%는 에이스가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죠, 그 브랜드가.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브랜드 시장이 많이 커졌는데, 한 5, 6년 전서부터는 인터넷, 그 다음에 시장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가구를 사려고 그러면 전국의 매장을, 내 동네에 있는 매장, 가구 매장을 들려서 스프링이 아닌 요즘 폼 매트리스 같은 경우들이 인터넷을, 그러니까 채널이 좀 다양화됐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보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게. 그때는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판단해,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는, 제품을 추천을 해주면 그 제품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이 채널이 다양화가 되고, 그 다음에 정보가 공유가 되고, 가격도 노출이 막 되다 보니까 이제는 대기업 브랜드, 큰 브랜드 하나만이 아닌 작은 브랜드도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력의 싸움이 아니라 내 제품이 어떤 부분이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제가 갖고 싶었던 거는 정형화돼서 기계로 찍어내는 그런 상품들이 아니고, 스프링처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유럽의 하나하나의 정성을 들여서 그 소비자가 요구하는 쿠션 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소재의 선택이라든가, 겉커버의 선택이라든가, 주문 제작에 의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기술력이 있는 그런 회사를 꾸미는 게 원래 제 목표예요. 나는 큰 회사, 돈 많이 벌고 수량이 많이 나가고, 이게 아니라 저 회사 제품은 품질 너무 소재가 좋고, 그 다음에 나한테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거, 내 주문에 맞춰서 내 허리나 내 인체에 맞게끔, 또는 내가 원하는 소재들이 있으면 그거를 다 집어넣고, 겉커버도 내가 빨 수 있고, 또는 소재를 선택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디자인을 선택한다거나, 이래서 많은 양이 아니어도 개별 손님들한테 주문 제작을 해서 그 잠자리를 맞춰줄 수 있는,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또 뭐 이태리나 작은 인원이지만 퀄리티는 굉장히 좋으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키워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이런 유튜브도 있지만 내 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 고객들 수준도 저 이상의 세대들이 예전에는 돈을 많이 썼었어요. 오히려
60대 되면은 부동산이 뛰고 나면 금액이 바뀌고 대출도 잘 되고 뭐 그거 가지고 또 한 채를 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여윳돈으로 또는 그래서 집 안에 그 고가의 가구들 가지고 부를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가구가 부의 상징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소비자들 보면 30, 40대 소비자들은 해외에 다녔던 경험도 많고 유학의 경험도 있고 접하던 그런 문물들이 많아서 그런 좋은 제품들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제품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인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도의, 그런데 어떤 고객층만 형성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시장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위란 이름 뭡니까? 아, 인위. 원래 인위예요. 불어로 전에도 없고 앞에도 없는 전대미문의 굉장한 그런 제품을 나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만큼 이 이상 좋은 제품은 저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나오는 폼 제품들은 일단은 나한테는 탈락인 게 화학 제품이라서 저는 싫어요. 아, 제가 화학 제품에 대한 좀 민감한 반응이 좀 있어요. 네. 뭐 스펀지나 이런 것들을 자재를 켜오면 석유화학 제품 냄새가 나면 막 속 울렁울렁거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는 향수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차라리 천연 향이 좋아요. 화장실 냄새가 오히려 더 좋아. 걔는 냄새는 독하지만 몸에 해롭지는 않아요. 향수는 향은 좋아요. 오래 맡으면 몸에 축적이 돼요. 뭐든지 친환경 제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뭐 면이라든가 린넨이라든가 이런 천연 소재 제품이 좋은데, 그래서 겉커버도 그렇게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면, 신체에 닿는 것들은 100% 면 커버 개발한 것도 저거 처음이에요. 아직도 별로들 없습니다. 거의 다 보면 폴리 소재라든가 짜기 좋고 유통하기 좋고 뭐 생산하기 좋고 그 다음에 가격 저렴하고 이래야 맞는 거예요, 지금 구조상으로는.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몸에 닿는 것도 100% 면으로 짜서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거를 알아주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쨌든 좋은 의도와 열심히 일하시고 많이 못 알아줘서 사람들이, 기업이라는 거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만족 가지고는 할 수는 없고, 기업은 첫째는 이윤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자본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영악해지고 싶은 거지. 오로지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만 갖고 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자부심은 있지만 사실은 이제 돈은 벌지를 못했죠. 작은 어떤 소비재 제품이 아니고 덩어리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그만큼이 또 팔려줘야 되는데 그만큼의 판매는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루즈해지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적은 돈으로 잘 홍보를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작지만 강한 그런 회사가 돼서 여기에 매니아층, 이 구조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10년이 지났어도 우리 제품을 찾고서 찾아주는 고객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희가 안쪽에 보면은 저희 주소가 있거든요. 전화번호하고. 그거를 20년 전서부터 언제 만들었고 로또 관리를 했었어요. 어쩌다가 소비자가 저희 커버를 빨려고 꺼내서 그 커버를 들고 오세요. 여기 맞죠? 이러고. 그럴 때는 되게 보람을 느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그럴 때 이제 내가 그래도 이 제품을 하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건 많이 안 팔려서. 그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또 큰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뭐 조금만 더 팔리면 그냥 저 먹고 살고, 또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풍요롭고, 그 다음에 어떤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된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코로나 때문이라도 어렵지만, 특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더 어렵겠죠. 어려운데 버리지 않는 건 뭐냐면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열정이고, 난 다만 돈이 없을 뿐이야. 하다 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또 같은 마음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해서, 이게 또 계기가 돼서 전 또 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없지만 조금 없는 거거든. 생기면 또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좀 요령을 알았다 할까. 예전에는 앞뒤 꼭꼭 막히게
제품 기본 자체가 얘가 벗어나면 안 되는 많은 어떤 상처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유연해졌다 그럴까? 그러니까 내 합리화가 아니라 조금은 약간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저렴한 것도, 사진 제품 너무 좋은데 약간 좀 저렴한 것 경쟁되게끔 넣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만들겠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자신 있게 팔겠느냐. 원가 부분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마케팅 쪽 고객에 맞춰서 저렴함을 찾으면서 좀 좋은 거를 찾으면 그 금액대에 맞게끔 설계를 해주고. 저요, 끈기인 것 같아요. 네, 끈기,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남들이 좀 부지런하다. 운영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애정이 있어야지 하는 거거든요.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다 챙겨야 돼요. 직원이 100명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다 챙겨야 돼요. 직원이 100명이 이상이 되면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을 때는 한 25명 다 열심히 해줘요. 해주지만 하나하나를 잔소리 같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또 직원들도 하기 싫거든. 그럼 하기 싫은 거는 내가 해야죠. 눈에 보이니까. 빈 구멍들을 오너는 돈도 벌어야 되고 앞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지만 그 대신 포기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네, 난 바꿔서 하라면 저는 해요. 그러니까 남자의 특성하고 여자의 특성은 분명히 있어요. 일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남자들이 우월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네. 보시는구나. 초창기에는 많았어요. 초창기에 많고. 초창기에는 진짜로 많았고요. 나는 영업을 하러 갔는데 여자라서 단가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남자들끼리는 어떻게 단가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내 제품에 대해서는 자신이니까 이제 밀고 당기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하는 말, 진짜 여자라서 봐줬는데 그리고 말도 못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러죠. 거래처 사장한테, 당신이 나를 여자로 봤으면 나를 백을 사주든지 맛있는 걸 사줘야 되지. 나는 당신하고 거래를 하러 왔으니까 그냥 여태까지 수고했다고 비용 주고 그냥 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예전엔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전 물건 뺀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짜증나냐 뭐 이런 거지. 남자들은 술 먹고 퉁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제가 또 술을 못 먹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아주 너무 이렇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뭐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날 여자로 봤으면 나를 잘해주든지 백을 사주든지 맛있는 밥을 사주든지 했어야지 왜 내 제품을 사냐 이거죠. 제품을 샀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지. 요즘은 이제 제가 거래를 하는 그 담당들이 보면 다들 30대. 그 친구들은 또 오히려 정이 없어. 그냥 톡으로만 띵 남기고 전화는 안 받아. 그거는 뭐냐면 자기네들은 근거를 남긴데 나이 든 사람들이 말 바꾸기를 또 잘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나마 그런 건 없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사장님 혈액형 어떻게 되시나요? O형이요. O형이라고 하셨죠. 왜요? 아니 그냥 이건 저는 항상 여쭤보고. 그래요? O형에다가 3년 있으면 대운이 뜨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는 하고 싶다. 고객이나 또는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사러 갈 때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유럽 거가 아니어도 유럽 거다 그러면 좋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공부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품이 필요하고 근데 안에가 내용물이 어떻고 그래서 안에 거를 다 볼 수 있고 그게 기업이 큰 게 아니라 광고가 잘 된 업체 거가 아니라 요즘에 수제품들도 많이 찾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음식에 있어서도 좋은 재료를 쓰고 하는 그러니까 매트리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정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저뿐만 아니라도 다른 또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강하고 좋은 그런 회사 제품들을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드한 걸 원하시고 허리가 단단한 거를 원하시면 좀 단단한 매트리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코이어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이어 매트리스예요.
단단한 게 너무 배겨서 싫으신 분들, 좀 마르거나 그래도 나는 신체에 닿는 거는 약간 소프트하게, 그래서 얘는 투페이스 제품인데 위에는 라텍스 5cm 부분, 그래서 허리 부분을 이렇게 딱 폈을 때, 바닥에 누웠을 때 팔 하나 개면은 요 허리가 제일 편안해요. 요 높이가 5cm예요. 그래서 라텍스가 그 부분만 채워주고 밑에는 코이어가 일자로 몸을 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라텍스가 싫으면은 얘를 분리해서 띄워놓을 수도 있어요. 얘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투페이스 제품.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런 투페이스 제품이 가장 많이 나가면서 이게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평균적으로 잘 맞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유난히 또 좀 하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제품 많이 쓰시고. 저희 이제 아까 커스텀 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에 소재의 레이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위에 있는 라텍스 같은 경우에도 밀도가 다 다른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웠을 때 내가 원하는 경도라든가 쿠션 정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헤븐리 로얄 330 제품인데, 요거 말고도 좀 하드한 거를 원할 경우에는 코이어를 더 넣어드리죠. 그 다음에 또 이 라텍스의 두께라든가 밀도를 차별화를 둘 수가 있어요. 요 아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상단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가 있는 거를 좀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얘 가지고 요 매트리스는 그 본인이 원하는 경도라든가 쿠션 정도, 그 다음에 편안함을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이제 주문 제작 같은 경우가 안에 내용물을 저희는 붙이지는 않았어요. 제품을 다른 회사 제품들은 코이어하고 라텍스하고를 본드를 해서 붙이는데, 저희는 친환경 제품으로 본드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별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 레이어를 옮겨가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층 구조를. 그래서 내가 라텍스를 좀 더 올리고 싶다, 코이어를 내리고 싶다, 또는 두께를 변경하고 싶다, 이게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문 제작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게 이제 캠핑용 베개, 간편한 베개인데요. 얘조차도 코이어 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목침을 좀 만들어 달라, 탄성이 있고 이래서, 그래서 걔만 만들었었어요. 그랬더니 단단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이어만 다 채워도 되고, 아까 매트리스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이어하고 라텍스를 별도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단단하게 베고 싶으면 이쪽으로 베시고, 그다음에 약간 좀 소프트한 쪽으로 베고 싶으면 라텍스로 운면으로 해서 이렇게 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캠핑 베개를 만든 이유는 요즘 이제 캠핑도 많이 가지만 제가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 남의 베개를 베기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베개 하나만큼은 좀 가볍게 하면서 들고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기존의 이런 큰 베개의 모양보다는 작게 해서 고리를 만들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발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요즘 캠핑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유행이다 보니까 이 제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 솜이나 이런 거하고 틀려가지고 굉장히, 안 써보셔서 그렇지 이거는 잠자리 베개가 아니라 뭐 소파에서도 또는 방바닥에서도 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베개. 이게 이제 코이어 방석으로 저희가 만든 거예요. 코이어 방석, 그러니까 쿨 방석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쿨 방석은 냉기가 들어가거나 얼음을 넣거나 뭐 이런 찬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비닐 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통기가 안 돼요. 앉아있을 때. 결국에는 방석에서도 차게끔 시원하게끔 느끼려고 하면은 내가 엉덩이를 맞닿고 닿는 부위에 밑에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시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으면은 바람이 지나가서 어떤 그러니까 안에서 바람이 나와서 시원한 게 아니라 땀이 차지 않고 오래 앉아 있어도 얘는 탄성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그래서 얘는 코이어 방석이에요.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하면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도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 놓고 다시 또 복원이 그대로